네, 앞서 보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통일 전선부장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직접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 정치부 연장현 기자 나왔습니다.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거. 네. 뭐예요,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을 말씀드리려면요, 먼저 정전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 예, 네. 맞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에 맺어졌습니다. 바로 6.25 전쟁의 중단을 약속한 협정인데요. 7월 27일 날 했었던 거. 예, 맞습니다. 네. 당시 전쟁 당사국인 남과 북 외에도 국제연합군을 대표하던 미국과 또 중국 등 4개국이 협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통해 멈춤 상태였던 6.25 전쟁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종전선언, 네. 정전협정과 종전선언. 이제 이번 싱가포르에서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종전선언이다, 이 말씀이죠. 잊지 말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으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일부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라는 구절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4.27 그때 선언 중에 저 마지막 구절인가 있었던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 또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요,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전협정 4개국 중에 한 나라인 중국, 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합리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사실 개념 차이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든 건데요. 이 선언은 국제 관계에서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라면 협정은요, 제도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정전협정을 얘기하는 거고. 네, 싱가포르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왼쪽 종전선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정전협정 이후에 평화협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제외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종전선언에 참여를 할지 말지는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종전선언에는 중국이 포함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궁금한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싱가포르에 함께 갈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마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문자를 통해서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가 먼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걸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결과만 좋다면 남북미 3자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신중하게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청와대도 신중하게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군요. 자,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6.25 전쟁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 곧 확인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해봅니다. 자, 정하영 앵커의 뉴스 진행 더 들어보고요. 연장 기자 조금 더 앉아있기 바랍니다.